작년 4분기에 가계대출은 엄청나게 쪼였죠. 그런데 이제는 대출을 막 푼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LTV에 DSR, 총량까지 풀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LTV를 최대 90, 최대 80. 근데 여기는 구입자, 여기는 구입 가구죠. 이런 쪽으로 보면 오히려 부동산 정책은 이거보단 이게 나아요. 왜 구입자라고 하면은 4인 1가구 같은 경우는 LTV를 90%씩 내본받을 수도 있으니까. 전세대출 한도 상향, 지역 관계없이 LTV 70%로 단일화. 초이노믹스보다 더 심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DSR. 뭐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화. 아니 왜 다주택자를 LTV를 왜 내줘요? 내지 말아야지. LTV 더 풀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청년층은 미래소득 고려하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이것도 개소리죠 사실. DSR을 청년층은 나중에 미래에 더 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더 내주면은 자산 거품은 덜 빠지게 되고 청년층의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DSR 40%로 연 1200을 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1800에 여유가 남죠. 근데 지금 3천만 원인데 미래에 한 6천만 원까지 올라갈 성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2400을 빌려주고 600을 쓴다. 이거 1800까지 자기가 쓰려면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4200까지 올라가야 되죠. 연봉 4200 올라갈 때까지는 소비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돈 모으기도 더 힘들고. 청년층에게 대출을 많이 내주는 거는 국가에서 장려할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층한테 대출 많이 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영끌, 비투 등의 한탕주의가 만연을 했죠. 이제 뭐 30대에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하는 경우 혹은 전셋집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막 20대, 30대 지금이라도 내 집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돌았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돈을 많이 대출해줬기 때문이에요. 자산 가치에 따라서.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청년층이 뛰어든 거다.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요, 청년층에. 그래서 돈을 모으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돈이 없는 수요들이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수요고 지금은 저금리로 인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수요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고 이 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다. 금리 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금리라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해졌죠 결국에. 그리고 지금 왜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겠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문가란 작자들이 지금 자꾸 그 말을 속이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었을 때 금매 몇 개 거래되는 거니까 집값이 떨어질 징조가 아니다. 그런데 몇 개월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에 거래량 저조가 일어나지 않고 집값 하락이 일어난 적이 있었냐? 폭등하던 시기에는 물론 달라질 수 있죠. 2021년은 2020년보다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물론 2020년은 증여성 거래가 많았지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게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제대로 된 지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그래서 지금 수요가 없는 거예요. 대출 빗장 조금씩 푼다. 어떻게 풀고 있어요? 요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올라간 건 이만큼인데 요만큼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일시적 조정. 기준금리는 1.5%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는 건 요거 지금 금리 요만큼 내려가는 거 일시적 조정이죠. 일시적 조정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대출 빗장을 조금씩 푼다. 대출 푸니까 이제 슬슬 집 살 준비해라. 다시 주식 살 준비해라. 코인 살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일시적인 거죠. 지금도 LTV 90%까지 대출 나오는 게 있다.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 85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디서? P2P에서. 사채죠 사채. 개인간 금융이 사채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금리가 연 8에서 10% 정도로 이걸로 뭘 해요? 수익률 8에서 10%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이제 끝났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 이렇게 안 나죠? 주식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품 잡기 굉장히 힘들죠? 코인 오늘 또 튀었대요. 근데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거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요거 빌려가지고 뭘 통해서 저걸 갚겠느냐? LTV 이야기가 나왔던 건 주택사라는 거죠. 대출 받아서 집 사서 8에서 10%면은 1억 빌리면은 연 얼마예요? 800에서 1000만 원이죠. 집 사는데 1억으로 돼요? 90%까지 한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 5천 빌렸다고 칩시다. 연 10%면 얼마예요? 연 4,500만 원이에요. 연봉이 날아가요. 근데 요즘 막 수도권 집 보면은 5억 가지고 뭐 사는 집이 엄청 좋은 집이에요? 집값이 막 폭등할 만한 그런 집이에요? 똘똘한 한 채예요? 자꾸 뭔가 계속 완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요런 거 보면서 이야기하겠죠. 코로나 만기 연장 상한유예 6개월 또 연장했대요.
자, 연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 덩어리입니다. 신체를 비유하면 암이라 그랬죠. 암덩어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얘를 수술해서 적출해내야 하는데 몸이 수술할 컨디션이 아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부풀었었죠. 그럴 때 암덩어리 있으니까 약 먹고 채식 위주 식사하시고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기름기 많은 거 드시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늘 의사들이 하는 처방을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가계부채라는 살을 뒤룩뒤룩 찌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 연장 때 작년 9월이요. 아씨 살 빼라니까 해가지고 강제 다이어트 시켰죠. 8월, 11월, 올해 1월에 금리 인상 들어가고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고 그래서 가계부채로 한 2달 빠졌죠.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되나 했는데 암덩어리가 커져 버렸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라는 합병증이 있어서 얘 때문에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좀 살 좀 더 빼고 건강 좀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동안에 얘는 계속 커져간다. 그래서 이 위험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빨리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좋은데 몸이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대출 지금 가계부채 부실폭탄 터질까 우려가 될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7조 6,445억으로 5대 은행 전체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12.2%다. 자, 지금 연체율 떨어지고 있다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상한 개시를 하겠느냐, 상황도 좋지 않은데 유예해주고 나서 자영업자 대출이 30%나 올라갔다. 얘는 이제 연체율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를 떼고 나서 은행 부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2%를 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규모는 이렇게 커지고 연장이 된다는 걸 갚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원래 지금부터 터지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 6개월 뒤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무슨 전월세가 오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임대차법 때문에 뭐. 그러면서 지금 대손 준비금을 더 쌓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행권에다가.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거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지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행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코로나 대출 연장했으니까 이제 대출 연체율 안 터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 준비금을 1조 넘게 쌓기로 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손 충당금 3천억 정도 더 넣어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8,760억 원 규모의 대손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왜? 늘 이야기하지만 바젤3 도입이 눈앞이에요. 이미 도입된 부분도 있고 도입이 되다가 유예된 부분도 있죠. 유예된 부분들도 이제 터지기 눈앞이다. 그래서 요 정도는 쌓아줘야지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 빚은 30%가 늘었다. 29.6%가. 그러면서 외국인들 많이 팔아치우고 있어요. 즉 뭐예요? 외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외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환율이 왜 올라가요? 외환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외환 자금이 왜 빠져나가요? 과거 외환위기 이야기할 때 동남아에서 먼저 터졌죠. 아시아 대륙 쪽에서는. 왜냐면 그 전에 중남미에서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 와서 동아시아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이게 97년도죠. 그리고 러시아가 언제 터졌어요? 98년도에. 즉 요 아시아 쪽에서 러시아에게 영향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만큼 반대로 따지면 러시아 쪽에서도 아시아에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환위기 왜 터졌어요? 신흥국들 돈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내 돈이 위험하겠네 하면서 일시적으로 셀 중남미, 셀 멕시코, 셀 아르헨티나, 셀 태국, 셀 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반대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네까지가 지금 공산주의인데 그러니까 위기가 느껴지니까 슬슬 팔아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위상이 좀 올라가지고 외환위기 때처럼 팍 튀진 않는 정도이지. 이게 지속되고 오래되면은 영향이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화 자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환율 하락이죠.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수익을 5%를 준대요. 그러면은 1년 뒤에는 1,05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넣어놓으니까 1달러 넣어놓으니까 수익률이 2%라서 1.02달러가 되더라. 그랬을 때 단순 수익률만 보면 이쪽이 더 높아 보이니까 유입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또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계속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사면 어떻게 돼요? 1달러에 1000원이고 샀는데 800원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수익 5% 붙어서 1000원이면은 1050원이죠? 1050원을 800원으로 환율로 돌리면 얼마예요? 수익이 1.3125 달러가 되죠? 그러면은 5%인 줄 알았는데 수익률이 30%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렇게까지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이 점점 늘어나니까 계속 유입이 되는 거고, 5%라도 1050원 됐는데 환율이 105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1달러 넣어서 그대로 1달러니까 오히려 손해죠. 그래서 올라갈 땐 돈이 빠지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소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높여서라도 그럼 여기 돈이 몰리겠는데 하는 심리를 이끌어내야지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높이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환율을 막을 수 있는 거다. 결론, 대출 풀어준대요. 진짜 풀어주는 건 미친 짓이고 거의 그냥 진짜 보이기식의 풀이에요. LTV 풀어줘도 DSR 잡아놓으면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풀어준대요가 아니라 지금 은행권에서 뭐예요? 대선 충당금, 대선 준비금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회수가 가혹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회수가 가혹하게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기준금리 대비해서도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가뜩이나 지금 기준금리 대비로 시중금리가 많이 높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기준금리 역시도 지금 환율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 1.25에서 1.5가 긴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1.75도 2도 긴축이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거 자영업 대출 엄청난 폭탄인데 저 폭탄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냐. 생활금리야 쓰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무리하게 막 투기 받아서 지금이 기회다 하고 뭐 사야지 뭐 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짓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